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신광섭의 타임 신광섭입니다.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어느덧 뭐 삼성전자가 8만 원 중반대까지 근처까지 좀 접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이제 아마도 올해 안으로는 3,500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좀 가득 찬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차주까지 뭐 사실 추석이 좀 길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체 공휴일도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월요일도 잘 또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힌트를 좀 잘 얻어 가신다면 내일 뭐 남은 이번 주를 잘 또 수익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수익을 또 같이 고민하고 나누게 될 우리 유나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먼저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선택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힘이 굉장히 좋은데요.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에 나섰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오늘 네.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네. 내일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D&D 파마텍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푸시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네.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결국은 이제 그 9월 23일 내일이 이제 세계 비만 포럼인데 경궁치료제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씀드렸죠.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뉴스가 좀 자막에도 나가고 있죠. 화이자가 지금 메세라를 인수를 73억 달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49불 정도를 했는데 현재 제가 지금 이제 프리마켓이 미국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메세라가 현재 거의 한 5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48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이 좀 조용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런 바이오들이 좀 잠잠하다가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5분봉이거든요. 5분봉인데 오전 이제 점심 때 갑자기 뉴스가 나온 거죠. 어떤 뉴스다? 바로 이 화이자가 메세라의 지분 인수 검토에 아예 인수하겠다. 이런 검토가 FT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었고 일단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인데 되게 사실 이제 좀 찌라시성이면 좀 자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뭐 주당 얼마에 하고 성과가 나오면은 뭐 20달러를 더 얹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D&D 파마텍과 메세라는 어떤 관계냐? 메세라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현재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D&D 파마텍이 갖고 있는 메세라한테 지금 기술 수출 이전 관련된 후보 물질을요. 파이프라인을 총 6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개는 이미 지금 기술 수출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5가지 물질도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로얄티라든지 뭔가 돈을 받고 기술 수출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득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오늘 상한가를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던 요인은 화이자가 메세라, 빅파마 업체가 메세라를 인수한다. 화이자가 한 달 전에 경구용 치료제 임상 이상까지 가다가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안 돼가지고 그냥 접었거든요. 몇 개의 물질 접었어요. 5개 중에서 3개를 접고 2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메세라를 인수해가지고 차라리 얘네 후보 물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퍼블리싱만 해주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메세라를 타겟으로 보고 검토 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메세라를 통해서 D&D 파마텍이 어떻게 되죠?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죠? 이 후보 물질이라는 게 이게 잘 되면은 정말 뭐 몇 조가 터질 수가 있는 거고요. 잘 안 되면 그냥 영원이에요. 바이오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D&D 파마텍은 메세라와 밀접한, 그러니까 직접적인 메세라와의 연관성이 있는 직접 관련주가 D&D 파마텍이니까 당연히 오늘 상한가가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 가격이요. 없습니다. 왜 없냐? 후보물질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에 측정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뭐 제가 오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도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익절 라인이죠. 20만 원 선이 이제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종가격이 20만 원 선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두고 한번 가보자. 언제까지죠? 네, 뭐 내일 세계 비만 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게 과연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정말 검토 소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만약에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다가 뉴스가 나오게 됐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래 메세라 인수해? 그럼 메세라 인수하면 디엔드 파마한테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거 아니야? 화이자 쪽에서 이제 빅파마 껴버리니까 그런 얘기는 뭐죠? 결국은 기대감이겠죠. 네. 기대감으로 뭐 여기 등락을 거두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 가격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익절가만 좀 제시해드리고요. 세로는 언제 보냐? 바로 인수가 정말 땅땅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 사실과 다르다 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다가 쭉 밀리겠죠. 예,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라리 익절 라인만 제시해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좀 저는 아닌 것 같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게 뭐 거의 99%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1%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미 좀 올라가서 기대가 올라가면은 세론에 대한 부분들, 재료 소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D&D 파마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타임 시간에서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셨던 네. 종목인데요. 지금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삼청당 제약인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도 함께 봐주시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구용 쪽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사용에 대한 플랫폼인데 이거를 이제 최근 트렌드가 경구용 쪽 먹는 걸로 좀 바뀌니까 이 에스페스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을 전환시키자라는 뜻으로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를 엮이면서 이렇게 주가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갔었다. 근데 삼천전제약은 사실은 경구용 쪽에 대한 부분도 에스페스 플랫폼보다는 이제 환구변성 관련된 부분이죠. 환반변성 관련된 부분들이죠. 눈 이제 여기서 이제 시력이 이제 노화가 되는 현상들이겠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아일리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판매 승인을 얻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한 4~5% 정도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이 종목 말고도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뭐 많은데 삼천전자하고 뭐 좋은 회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도 여러 가지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긍정적이다. 원래는 이제 안과 질환 쪽이 좀 전문적으로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일단 다음 주까지도 시장 긍정적이다. 오히려 이제 추석 이후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덜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신고가가 지금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매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돌파 매매인데 바이오가 신고가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바이오에 대한 좋은 뉴스만 나오면은 바로 즉각 반응한다는 거죠. D&D 파마텍 또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한 번에 그냥 한 30-40분 만에 이제 말아 올렸잖아요. 상한가를 찍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많은 비중을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소량 정도를 한 100만 원, 200만 원을요, 한 지금 가격에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그러다가 약간 좀 멈추면서 약간 신고가 나온 부분들을 약간 좀 밀린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좋지 뭐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확 사버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소량 정도 한 10주씩 한번 사보고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근데 왜냐면 이게 복불복 자리예요. 바이오. 특히 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크죠. 삼천전자 과거 차트 보시면 무빙 보세요. 굉장히 좀 이제 그 비건전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세론 나오고 그냥 쭉 밀어버려요. 세론 나오고 제로 소멸 나오고 쭉 밀어버리고 그리고 쫙 올리고 이런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랜만에 지금 과거 사례를 보면은 거의 지금 24년도 그리고 25년도 8월달, 7월, 8월달의 고점을 과감하게 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목표 가격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고가 매매를 할 거면 소량을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서 만약 더 가면 그거 가지고 한번 먹고 나오고 단기 트레이딩하고 만약에 이게 밀린다라고 하면 요 지지 라인이 있죠. 이 파란색 라인이 한 대략적으로 25만 원 살짝 이하인데 여기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한 번 신고가 나온 종목이요. 이렇게 쭉 꼬꾸라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 삼천전자약은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제대로 신고가 나왔으면 저는 뭔가 이제 찐으로 눌렸다 가더라도 한번 올라갈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30만 원 선.
에스페스 플랫폼 경구역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30만 원 선까지 한번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천 단 제약에 대해서는 30만 원 선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자세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미국 주식 상담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온기가 확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퀀텀 컴퓨팅입니다. 네. 27%대로 폭등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 정말 커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비게팅 컴퓨팅, 뭐 이제 아이온큐, 양자주 3대 양자주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못 갔던 종목이 티커 QBT라고 해서 퀀텀 컴퓨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양자는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애플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애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뭐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요. 똑같은 종목을 같은 기간에 가져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중요하다는데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그 드론쇼 같은 거 보셨죠? 드론쇼. 네. 한강에 드론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십만 대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인간이 스스로 조종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하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지금 뭐 우러정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로봇이 투입된다 전장에 드론이 전장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현장들도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폭격을 하든지. 근데 수십 대, 수백 대. 근데 여기까지는 인간이 조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천 대, 수만 대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의 관리자가 조종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인간이 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제한적이겠죠. 무슨 뭐 삼국지나 수호지처럼 훌륭한 장수가 네. 뭐 수만 명을 할 때도 약간 디테일하게는 이제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현대전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뭔가 알고리즘화 시켜서 단하의 컴퓨터로 조종할 수 있는 건 양자 컴퓨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기 때문에요. 그리고 좀 최근에 리테일 쪽에서 QBT나 이런 종목들 뭐죠? 어떤 종목들이에요?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다 보니까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지고 있어요. 이전에 작년 12월 달 고가 이때 이제 양자 역학 관련주도 엄청나게 날아갔었는데 결국은 저는 여기 신고가 벗겨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BT라든지 이런 종목들은요. 현재 마이너스 7% 정도 프리마켓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요. 좀 적당하게 눌리 위에 닿으면은 매수해도 된다. 전 매수 관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변동성 나오더라도 목표 가격은 한 30불 넘어가는 때까지 올타임 하이 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초까지 미국장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이더리움 2배 ETF인데요. 네. 요즘에 ETF도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최근 이제 모증권사, 그러니까 해외 주식 많이 운용하는 이제 HTS에서 순매수상이 그 주간 거래 한 3등 안에 들더라고요. 이더리움이 1% 올라가면 2% 수익 나는 2X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라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장대 항목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빠지고 있고 사실 6월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목들 코인들이 멈췄을 때 이더리움이 화랑이 좀 나왔었죠. 이더리움 2배. 그러니까 2배는요. 뭔가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갈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사시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프리미엄이 껴있어요. 피값이 껴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 이게 상승률이 같이 못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이게 원래 이 차트가 아니거든요. 이더리움 이미 신고가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 이게 네. 뭐냐면 프리미엄이 껴가지고 이제 피값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나왔다. 근데 오늘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과 뭐 솔라나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코인 시장들이 하락 나오는 요인이 뭐냐면 미국 월가에서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지니어스 법안 아시죠? 지니어스 네. 법안이 또 조기적으로 폐기될 거다. 뭐 이런 지금 쭈라시성 뉴스가 나오면서 코인들이 급락 나오면서 고배율 레버리지가 청산당하는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정도의 이런 단기 하락세가 좀 마무리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더리움 2X짜리를 사는 것보다 이더리움 1X짜리를 사는 게 좀 더 낫다. 네.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이 안 되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 스테이킹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 대한 리뷰,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쿠코시보님께서 신고가 대응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하고 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어디서 만나볼 수 있죠? 네, 여러분 네이버에 신광섭 검색하시면요, 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영상들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D&D 파마트 다음 3천 단작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뭔가 바이오, 금리 인하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매에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 전략 얻고 싶으신 분들은 후보 종목들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따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녁에 네이버 밴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석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